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핵심으로 좀 알려졌던 여러 후보들이 후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양강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 같은데 두 후보의 신경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당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벌이고 있는데 논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진 가수는 그 성씨가 김가입니다. 김남진. 예, 그래서 파도 같은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학렬이 2개가 높아서 아주 할아버지 뻘이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그날 처음 만나긴 했는데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김기현이 지지한다고 그러시면서 갔더니 꽃을 이렇게 사놓으셨더라고요. 그 김연경 선수가 누가 준비하셨어요? 준비한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꽃이 있어서 전달을 받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엄지척하는 거 하락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시고 제가 사진을 올릴 때 이런 글 올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 글 올렸거든요.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연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 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예,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김기현 의원이 가수 남진 씨, 또 배구 스타죠. 김연경 씨와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딱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야, 남진 씨하고 김연경 씨가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는구나. 안철수 의원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저는 그냥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저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가수 남진 씨가 아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갔다가 만들어진 거고 꽃다발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에 좀 놀란 김기현 의원이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 자리에 갔더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고 두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신지우 의원께서는 저 사진 하고 오늘 김기현 의원의 약간의 이제 사과성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엮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선거 때 되면 그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뭔가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하고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또 선거 때 되면 또 정치인들이 인기 연예인들을 많이 또 초청을 해서 자기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엮어주는 과정에서 좀 중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에러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는요 가급적이면 연예인 의존증을 버리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연예인들한테 혹시라도 폐가 갈 수 있는 언행은 극도로 좀 신중하게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이게 번호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후보 등록도 안 됐으니까 번호가 나올 리가 없죠. 1번은 아니잖아요. 네, 1번은 후보 기호는 등록하고 나서 아마 정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연경, 남진 씨가 전부 이렇게 엄지척을 했어요. 이제 1번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진만 놓고 보면은 김연경 씨, 남진 씨가 김기현 후보랑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세요. 안철수 의원이 해진 양말을 들어 올리는 그런 얘기인데 영상으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김현 의원님 정말 안철수 의원이 저 해진 양말을 보여준 거 진짜 많이 해줬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님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연스러운 거 아니고요?
일부러 그날 해진 양말 신고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지는 않고요. 예. 저는 어느 정도 뭐 예측은 하고 준비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저걸 오늘 가서 이제 해진 양말 보여줘야지 하고. 그러니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저 컨셉 자기가 예. 기부했다는 거, 돈을 모아서 기부했다라는 것이 저는 대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거기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저거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에게 저것도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예.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저렇게 양말까지 아껴서 돈을 모은 사람일까? 예. 그것보다는 의사였고 또 그 바이러스 랩 연구소를 또 만드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저렇게 양말값까지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알겠으나 좀 굉장히 최근에 어떤 전당대회 분위기를 의식한 일종의 이제 이벤트성 기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신지호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제가 비판적인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과거 제 지역구에 그 양말 그 영세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말이 아주 대표적인 영세 업종입니다. 예. 근데 무슨 양말 아껴갖고 1,500억 기부했 1억 5천만 원도 기부하기 힘들어요. 안철수 의원에게 더 쓴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자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당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열한 신경전 또 퍼포먼스를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퍼포먼스는 당원들에게 뭐 이번 일반 국민은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당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또 어떤 후보에게 또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5분 모두에게 좀 그걸 좀 어느 분이 더 역효과를 맞을지 그걸 좀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과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걸 좀 써달라고 좀 부탁했고 쓰는 동안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퍼포먼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제가 남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제가 그 형님 가끔 뵀는데 내가 김뭐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이름도 모른다. 야 내가 2분 만났다 2분. 근데 꽃다발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가져왔더라. 근데 일면식도 없는 우리 남진 선생님하고 사진 찍고 본인을 지지했다고 페북에 올렸잖아요. 이 막무가내시 이 홍보가 방해 무신까지 떨어뜨리고 이 거짓말한 거라. 이건 지도자의 신뢰 문제예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동지고 또 협력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 구멍난 양말 신어야 될 만큼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흑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더라도 구멍난 양말을 신을 정도까지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신고 있던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그 양말도 구멍이 나가지고 아니 구멍은 안 났습니다. 해졌어요. 해졌어요. 시스루입니다. 시스루.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그 정도로 가난하시냐. 아유 제가 뭘 하려고 그런 쇼를 합니까?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절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관중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근데 원래 그 양말이 좀 다 그렇게 해져 있으면 다 시스루입니까? 예, 그런 양말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양말이 시스루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양말은 이 면 양발로 돼 있어서 땀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루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스타킹도 아니고. 어쨌든 뭐 재밌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갑자기 양말 대 약간 연출된 사진 그 논란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께서는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남의 당 얘기다 이거죠? 아니 뭐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화까지 내실 일은 아닙니다만. 자, 두 후보의 이 퍼포먼스 좀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누구에게 더 불리한 역효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매우 치명적인
그 부정적 효과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수로 양말보다 예. 연출된 사진이 더 크다. 그냥 안철수 후보의 저런 면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거죠. 왜요? 왜 저게 그냥 웃고 말 일이에요? 그분이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안철수 그러니까 후보는 통큰 거보다는 약간 그런 작아 보이고 좀 이런 말 표현하긴 좀 뭐합니다. 예. 안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찌질해 보이는 그 이미지하고 거의 맞다. 근데 그런 이벤트라도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나쁜 표현이 아니고 아니 모아서 좋은 일 했다는데 그 우리 욕할 거 없잖아요. 그냥 그거 넘어갈 수 있죠. 예. 저분은 저렇게 그냥 이벤트 한번 했다. 예. 쇼잉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근데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거짓말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SNS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감사해. 이 부분은 명확한 거짓말이에요. 한 분은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한 분은 심각하게 거짓말 그럼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예. 대놓고 나 바로 드러났잖아요. 나 저 예. 사람 얼굴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 두 분이 왜 돈을 내서 꽃다발을 샀겠어요? 전당대회에서 1등한 결정된 후보도 아니고 사실은 당대표도 아닌데 미리 왜 자기가 리스크까지 내고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꽃다발을 준비했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냥 실수로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의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처럼 이건 도덕성의 문제다. 이벤트를 누가 뭐 몰라서 갔는데 말을 바꿨어요. 김기현 의원이. 누가 꽃다발 준비했는지 모른다. 그래놓고 아까는 자기 스스로 쓴 SNS에는 꽃다발까지 준비해 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 김연경 선수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 좋은 말 하라니까 내가 왜 제가 아까 했잖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물어볼까요? 당신 돈 내서 꽃다발 샀냐고? 그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김기현 의원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럼요. 선거상에서의 잘못을 한 것으로. 자, 우리 정 교수님은요?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 봅니다.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뭐 사실관계에서 김기현 의원이 오버한 건 분명하지요. 뭐 이를테면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두 분, 그다음에 또 뭐 날 응원하겠다고 시간 내줘. 이건 제가 볼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잉 홍보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호도한 거죠. 그 행사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김연경 선수와 남진 가수가 초청받은 자리일 겁니다. 그 꽃다발도 그 두 사람에게 전달된 꽃다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꽃다발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어떤 자리에서 간에 저런 사진을 찍기를 선호합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미지 한 컷으로 내가 이런 대중 연예인 또는 스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라고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거짓말 논쟁 또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 나는 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본질은 해프닝인데 본질은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좀 이게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양강 후보들을 보면서 저는 누구나 다 뭐 두 사람 다 도끼는 객끼이고 그 역효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처 입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분은 안철수 후보는 찌질하고 또 다른 김기현 후보는 거짓말을 하는 굉장히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싸잡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또 비판하시고.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엄격하게 냉혹한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뭐 사소한 일이 김기현 의원에게 큰 봉변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은 저런 토크쇼에서 앞뒤에 저 얘기가 저 장면이 왜 나왔는지 맥락을 보면 저건 정말 김기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저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뭐 양말 그걸 뭐 일부러 연출했겠어요. 전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태 저는 김기현 의원을 얘기하자면 최대 피해자는 김연경과 남진이라는 대중 스타들이다. 저 두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책임 당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경선에 저런 대중들에게 인기를 끄는 스타들을
끌어들여서 표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 역시도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의 유리함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했다면 그건 아까 우리 정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수준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 저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동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어느 정도 의견은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이 국면만 놓고 보면 조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각각 여쭤보긴 했는데 두 분 유불리를 따지면 굳이 누가 더 역효과가 더 클까요? 저는 뭐 여기 우리 정기남 교수하고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이 해프닝이에요. 둘 다 해프닝인데 해프닝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키우는 게 그게 좀 문제고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김영주 의원이 이렇게 뭐 김기현 의원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멘트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김기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 윤심이 좌절되는 것을 난 꼭 보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있군요. 그 희망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김기현 의원이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에러라고 그랬잖아요. 저걸 중간에 엮어준 사람. 중재자로부터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정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다면 김기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재자는 남진 가수나 김연경 선수의 의중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김기현 의원의 저것도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에러라는 얘기를 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정기남 교수가 국민의힘 왜 전당대회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참 아픈 지적이지만 저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올해를 이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자. 이 3대 개혁이 이렇게 얼마나 험난한 겁니까? 그러면 전당대회에서요. 그 3대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자기 나름의 책략과 비전을 내놓고요. 또 뭐 정치개혁. 이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내가 니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껏해 뭐 양말하고 사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방송이 또 우리말 표현을 정확히 해서 이 독인 객이냐, 독긴 객긴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표준어 사전 찾아봤는데요. 독긴 객긴인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신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뭔가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뭘 하겠다 이런 걸 이렇게 내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양말 무슨 사진 이런 걸 하느냐 이제 비슷한 식의 이제 비판을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저도 독인객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독인객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분이 이게 아마 조사를 했군요. 제가 빨리 찾아봐야겠습니다. 윷놀이를 할 때 상대방 말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이게 돌을 잡는 거리나 개를 잡는 거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두 분 다 김기현 의원의 저 사진도 아까 우리 신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를 해본 사람이면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근데 저게 지금 사실 불거진 거는 그 개딸이라고 소위 지칭하시는 분들이 김연경 의원의 그 SNS나 또는 남진 가수님에게 가서 아니 몰랐다 정치적 성향이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디스를 하면서 저는 이 논란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사진 찍으면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뭐 지지를 하고 안 하고 나서 저희가 식당에서 만나면 꼭 정치인들을 연예인 보듯이 해요. 뭐 또 정치인도 연예인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하고 싶어서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를 좀 이상하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되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저는 지금 두 분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주 박빙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어떤 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번 사건으로만 보자면 사실은
도와 개의 거리 정도이다. 또 아직 전당대회가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언제든지 저 방향에 대한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두 분이 맞네요. 제가 앵커 자리를 내려와야 되겠네요. 도찐 개찐이란 표현은 좀 달고요. 독인 개긴으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과는 좀 잠시 뒤에 이제 실시될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는데 이 앞서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지지율 차이가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지금 좀 화면을 좀 볼까요? 김기현 의원이 줄곧 앞섰는데 지지율이 37.1%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60.5%예요.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47.5%, 김기현 후보는 44%.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근데 오차범위 내어도 역전된 거는 처음 있는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직 사퇴한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역전된 것은 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좀 역동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유승민 두 그 출마 예상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양강 구도로 확정이 되면서 좀 판세가 요동치는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나경원, 유승민 두 사람의 불출마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강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나의 들여다볼 수 있는 참고용 데이터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요. 이제 윤심이 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해서 김기현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게임이 됐다면은 굉장히 역시 저 보수당은 그냥 상명하달과 그냥 무슨 과거에 그냥 군사조직 비슷하다 이런 또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뭔가 생동감 있게 해나가는 게 그러니까 거의 효과도 더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출발선상이 같아졌다. 비로소 이제 출발선상이 같아진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용산하고 신윤계도 그렇게 우리 신 의원님처럼 다이나믹해지고 더 좋아졌다. 이 상황이 더 오히려 좋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막 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거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걸 꼭 대통령이라고 자꾸만 우리 앵커께서는 대통령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재현 의원이 노골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뛰고 있는데 저런 수치를 보면 정말 좀 긴장을 해야 되고요. 즐겁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를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중적 평가가 저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가.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봐야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지율이나 안철수 의원의 이 급상승을 윤심에 대한 반란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또 이렇게 쓰는 언론도 일부 있더라고요. 하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당을 장악하고자 하는 윤심에 대한 반란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급부상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분석했듯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맞물려 가면서 좀 더 흥미롭게 오히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관심을 끄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찍어 누르기가 정말 큰 반발감을 불러왔구나. 반발의 반증이다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거에 대한 당내에 의회의 비윤, 비판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당 만들기에 대한 반발감이 의외로 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여론조사가 나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응답률 따지고 조사 방법 따지고 하거든요. 갤럽의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로 면접 방식이었더라고요. ARS가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률도 1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한 조사예요. 그런 점에서 저건 당원 대상이 아니라 지지층이잖아요. 지지층과 당원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점이
김기현 의원도 오늘 그런 얘기했더만요. 저런 식의 반영이 책임당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아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그럴 거예요. 책임당원들의 대답인지 예.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다른 걸 다 포괄하는 건지 예. 뭐 이걸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예. 밀어내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 당 만들기 예.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반발감이 여권 내 지지층에도 예. 확연히 있구나. 그걸 알겠습니다. 저는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김연아 의원까지 좀 분석을 들어볼게요. 이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확실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나머지 후보들에게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나머지 생각해요. 후보들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게 다 쏠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는 일부 예.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럽의 표본하고 우리 책임당원의 표본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꼭 저게 당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여론조사가 순서가 바뀌고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예. 기존에 어떤 누구를 지지했던 어떤 당심 안에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앞뒤의 순위가 바뀐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일단 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유승민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예. 뭐 나경원 의원보다는 저는 뭐 지지도가 작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이번 주까지도 저는 뭐 일단 이런 반사 효과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반사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이 좀 더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사람한테 한 달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충분히 변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예. 일이 더 일어날지 또 누가 더 많이 예. 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심의 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분명한 건 이제 뭐 윤심을 주장했던 어떤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던 측에서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예. 조금 저는 긴장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도 대구를 갔습니다. 하필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대구 보수의 중심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도 그랬고 요즘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런데 서문시장에만 오시면 힘이 팍팍 난답니다. 이재명하고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인천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고 저 원래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구미를 방문했다가 박정희 생가를 갖고 내일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생일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날 또 김기현, 안철수 두 분 모두 대구를 갔어요. 예, 이게 뭔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데 안철수 의원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왜 다들 이렇게 웃으세요? 예? 안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두 후보 모두 대구를 갔고 하필 내일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생일이고 하필 또 대통령마저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게 다 그렇죠. 맞물렸어요 오늘.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표본하고요. 실제 84만 명이거든요. 예. 84만 명을 보면요. 여론조사할 때는요. 전국적인 인구 분포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대략 5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84만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 보면요. 수도권은 37%고 예, 영남권이 이게 41%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권이 더 많아요. 예,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영남권 내에서도 부울경보다는 이제 TK가 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그래서 대구를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후보 등록 전날
뭔가 그 보수 그 원류 그 예. 원점에서부터 자기가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저기를 경쟁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대통령은 왜 갔냐는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예. 뭐 일이 있으셔서 갔겠죠. 두 후보가 대구 간 거랑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아니 그 박근혜 예. 전 대통령과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구미를 가지 예, 예. 않았습니까? 구미 가서 이제 박정희 정신을 강조를 했어요. 박정희 정신 하면 뭐죠? 그냥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예. 바로 이제 그 박정희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뭐 그런 거 강조하는 거지. 저기 간다 해서 뭐 어느 쪽에 너 힘을 예. 실어주고 지금 그렇게 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의심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의심을 거예요? 하겠죠. 예. 뭐 의심할 것도 없어요. 예. 결국은 앞서 얘기했지만 선거에 임박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예.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거기서 이해가 뭔가 돼요.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대통령 제가 볼 일정상 때는 일정상으로 보면 구미에 들렸다가 예. 이를테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역시 또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만이 예. 다음 단계로 이게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지지율 자체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저는 당내 뭐 선거를 염두에 둔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뭐 그런 대통령의 행보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갤럽 조사는 어떤 뜻이냐 하면 몇 프로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수도권이나 전국 국민들 입장에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의 특징은 지문을 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치명적이에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 일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들끼리 TK에서나 울산에서나 아는 그런 그 선수를 억지 춘향격으로 대표로 만들는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이 표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김은혜 의원처럼 예를 들면 선거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저것은 뭐냐면 국민 머릿속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각인돼 있고 김기현은 전혀 각인이 안 돼 있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TK, PK 다 지고 있어요. 수도권은 더 많이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왜 서문시장 갑니까? 아직도 정권 출범 8개월 동안도 TK가 이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아리송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을 뻔히 누군지 알면서 TK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TK를 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 더 우세 이 5분 가운데 조금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어제 일부 조간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저녁에 일부 방송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리 조문을 갈 정도로 왜냐하면 직접 가면 이제 또 티가 나니까 대리 조문을 갈 정도로 가까웠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두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던 전혀 모르는 사이고 통화한 적도 없는 사이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남몰래 통화도 하고 또 대리 조문도 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인가? 진실 혹은 거짓? 그것을 제가 5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모른다고 했던 과거 발언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언론들도 좀 카드라의 카드라 하는 카드라를 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은
저는 만난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뭐 봐서 전화 통화도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만난 일도 없고 기억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아니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어요.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없는데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술자리에서 혹시 누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조금 물러선 그런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온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자기 돈 또는 회사 돈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2019년 5월에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대표가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의를 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2020년 3월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을 보내서 조의를 표했다. 그러니까 서로 직접 본인들이 가지 않고 대리 조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다. 또 2019년에 중국에서 열렸던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당시에 거기 참석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전화하는 도중에 옆에 있던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북 송금 300만 달러 송금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검찰발 기사여서 사실 확인은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또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두 사람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이렇게 언론 보도 검찰발 언론 보도로 비춰진 것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였을까? 우리 윤경호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밥 딜런이 워싱턴 특파원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밥 딜런이 내놓은 1962년에 반전 가요 중에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아주 난해한 질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흩어지는 저 바람 속에 있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저거 노벨 문학상 탄 그건가요? 노래 가사죠.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김성태를 안다 모른다 또는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라는 기업인이 돈을 북한에 보냈다 그걸 또 알았다 몰랐다 이런 모든 대답은 결국 흩어지는 바람 속에 답은 있다. 그러나 지금 그걸 뻔히 보이는데 거짓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검찰의 얘기를 100%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 전혀 검찰이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다 그런다면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시계열상 지금 술자석에서 통화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2019년 1월쯤이라고 돼 있잖아요. 술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그럼 술자리가 아니든 간에 이화영이라는 부지사가 바꿔줘서 통화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거는 시점상 2019년 1월인데 그렇게 유추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건 2019년 5월 그 이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0만 달러를 보내자라고 한 것도 그 이후인 7월 그리고 실제 보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거는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19년 5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고 싶다고 북한 측에 접촉을 누군가를 통해서 한 시점 이후부터는 그 역할을 김성태라는 기업인이 하고 있다. 이걸 모를 리는 없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측이 뭔가를 요구한다. 벤츠 자동차도 요구한다. 또 헬리콥터도 요구한다. 돈도 500만 달러라고 얘기했다지만 그건 김성태 진술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화영 지사가 그걸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돈을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접촉은 저쪽에 이호남인가 하고 북측의 이호남인가 하고 송 누구하고 접촉하는 건 이쪽에 아텝 무슨 협회 회장 또는 김성태라는 정도의 보고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았을 리는 없는 거죠. 그걸 전혀 받지 않고 내가 지금 북한 방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추진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황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 듯 모를 듯 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겠지만 정황상 뭔가 좀 깨름칙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군요. 자,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실 혹은 거짓 어디에다가 더 마음이 두고 계십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 진실과 거짓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봐요. 예. 검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만으로는 지금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예. 그다음에 전화 통화도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대북 송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것도 역시 이재명 지사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다음에 조문 얘기입니다. 자, 정치인에게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분과 관계없이 조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아마 매개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쌍방울 측에 무슨 상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화영 부지사가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이재명 지사 쪽에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그럼 쌍방울에서 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조화도 보내는 것이고 조문도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지요. 상례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의 비서 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화영 지사가 예. 자 이런 분입니다. 당연히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한테는. 예. 그리고 거기에 조문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인지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냐와의 관계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통상적으로요.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예. 조정실장이 조화를 보내는데 총리 조화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 다 관계에 대한 배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럼요.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요? 조화를 보냈습니다라고는 보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조문도 모르는 사람도 조문할 바에 조문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리 조문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친분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여론몰이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주.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안다 모른다에 있지 않고 만났다 안 만났다에 있는 것 같아요. 알긴 알지만 안 만났다? 예. 그러니까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안 났지만 그 말은 얼버무려요. 기록 부분 아까도 들었지만 예. 자세히 보면 알지만 안 만났다. 예. 그러니까 여기 염화 미소 지간 서로 꼭 만나야만 되나 일이 이런 부분이죠. 웃음만 져도 속내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 일이 있어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원하는 것을 이재명 그 지사가 줄 수 예. 있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지사는 자기네들 도와준다니까 나쁘지 않는 거 정치인들은 그런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우리 정 교수와 입장이 다른 것은 조화를 보낼 수는 있지만 비서실장을 보낸 건 좀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다. 예. 단 김성태 측에서 이 지사 조문 온 것은 그건 별거 아닐 수 있다. 뭐 예. 모르는 지사 모르는 사람들도 지지자들도 많이 조문 오니까 예. 그걸 같이 주고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예. 어쨌든 비서실장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한테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민주당 내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는 2019년에 북한에 가고 싶어 했어요. 방북을 해서 뭔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갖춰야 될 정치 외교 분야, 특히 남북관계 분야에서 내가 이만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2019년에 정말 북한을 가고 싶어 했는지 왜? 그 전에 있었던 2018년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단에 이재명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좀 서운하셨던 건지 2019년에 나 홀로라도 내가 북한에 가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차기 정치 지도자, 대권 주자로 우뚝 발돋움하고 싶어하는 그 정치적 욕망이 있었냐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에 대한 욕구가.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하노이 회담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예.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돌파구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예.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것이 예. 우선 대선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사이다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에 비하면 경쟁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권 주자로 후보로서 그리고 뭔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기도라고 하는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 거의 서울보다 더 많은 예.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장으로서 박원순 씨의 버금가는 평화 이슈라고 하는 것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갖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재수 의원의 대답은 그것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뭐냐면 그렇게 북미회담,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꽁꽁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그걸 뚫고 방북을 하겠냐? 북한이 아무리 돈을 달란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그걸 주고 본인이 일개 도지사가 갈 수 있겠냐? 대통령도 또 정부 차원의 국가대 차원의 이것도 경색돼서 못 뚫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그걸 뚫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의 역할과 어떤 그 모종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경이 작동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북송금과 김성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가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인지하에 뭐 대북송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직으로서는 확인할 알겠다.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단계지만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로 한 소위 이른바 대북 사업 예. 또 대북 사업에 이어서 이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대북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평화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다 그게 다 이렇게 시점이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그런 착착착 건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019년에 경기도지사로서 방북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강했다. 알겠습니다. 조금 돌아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연계의 한계라고 적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발 김성태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신작 소설이다. 예. 제가 봐서는 다큐 같은데 이재명 대표 눈에는 소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예. 다큐인데 그걸 이제 소설로 인식하니까 그러면 그게 소설이라고 했으면 본인이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기의 한계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씨 모르고 뭐 했다라는 그 연기의 한계가 며칠 되지 않아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5명 그 중국 선양에 앉아 있던 사진 있잖아요. 2019년 그게 1월 2019년 1월 17일이에요.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합의냐면 황해도에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그게 500만 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힘드니까 쌍방울이 대납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그 한 달 전에 북한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게 합의가 되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저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그걸 보고를 하고 그 전화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김성태 씨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아이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왜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불해 주니까 고맙다는 표현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KBS 인터뷰에서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 술 먹다가 나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난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다른 건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그 5명은 그 술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어제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그 해 2019년 12월에 쌍방울이 남성 네이 트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출액이 3배나 더 큰 여성 네이 그 비비안을 인수합병을 합니다. 인수합병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그거를 축하하는 자리를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의 법률 가장 핵심 측근 참모인 이태영 변호사. 변호사 대납에 연루된 분이요? 전환사채 받았다는 그다음에 기타 4명 쌍방울 관계자겠죠. 4명이 강남의 고급 유흥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때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성태 회장에게 바꿔줬다라는 거를 그거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그걸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KBS에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태용 변호사에게 많은 게 추궁이 갔을 거 아니야 기자들이. 근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김성태 회장과 자기가 왜냐하면 비비안에 사회 이사를 했으니까 쌍방울에 사회를 이사를 했으니까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그 2019년 12월에 강남 술자리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해놓고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자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씨를 바꿔주고 이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 그 술자리에 본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그 술자리에서 전화 걸어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바꿔준 이유는 결단코 없다? 이런 세상에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태용 변호사부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신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실로 전제하고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신 의원님 말이 정말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게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믿으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이제 한정을 좀 지어서 좀 이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김현애 의원께서는 진실 혹은 거짓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분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이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에 진실성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저한테 묻지 말아 주십시오. 김문기 전 처장하고 호주 출장을 같이 가고 한 카트에 타고 골프를 쳤는데도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친해야 이재명 대표를 안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유동규 씨에 관해서도 측근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암과 모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두 분 중에 또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영주 의원님은 알지만 만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도 종합적으로 느낌이 와요. 여기도 연기의 한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느낍니다. 수많은 연계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사이죠.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순간 줄줄이 엮일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만났다 그랬다. 그럼 아마 진짜 소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얘기를 좀 모두 들어봤습니다. 손에 딱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손에 딱 잡히는 건 없고 일부 검찰발 언론 보도는 여기저기서 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제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쓰고 있는 새로운 신작 소설이다 이제 이런 평가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쯤에 나가지 않겠느냐, 검찰의 소환 조사에 또 다시 응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가 있죠. 민주당이 주관을 해서 이제 다음 주쯤에 나갈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나갈 때까지도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이 얘기, 원래는 대장동 위례 관련돼서 지금 나가시는 건데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문제가 다시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대장동보다. 여기에 뭐 백현동까지도 검찰이 다시 이제 조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고 뭔가 새로운 민주당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친문계가 주도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좀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대요. 2018년도에. 근데 지금은 호감도가 비슷해졌다. 거꾸로 비호감도가 2배로 늘어난.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사실은 호감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 민주당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고민정 의원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인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 100% 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당내 민주화가 잘 돼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기 위한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당내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흐름이 장담하기 어렵다,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런 정도의 민주당의 의견이 찬반이 엇갈리거나 그야말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점차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쌓여간다,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또 고민정 의원의 발언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전에는 정말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건 말하자면 면책 특권이나 체포 동의안의 뒤에 숨는다는 것 자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요구가 말하자면 당에 오면 아마 의원들이 다 동의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학 박사시니까 아니,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의 의원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가결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치라고 하는 혐의가 있으면 당 대표라도 구속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법치라는 관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응해야 되는 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직 민주당 대표인데 현직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구의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되지 않고 반란표가 있어서 통과가 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범죄 혐의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당 문 내려야죠. 그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블러핑인 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설사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까지 갈 경우에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강공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반란표, 그건 제가 보기엔 아마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위상, 또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균열이 오는 것처럼 비춰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1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2위는 누구일까요?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 2위 두 분의 얘기를 좀 나란히 좀 들어봤습니다. 매번 나왔던 여론조사라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 보이는데 글쎄요, 저 가운데서도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좀 찾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2배 차이 난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1위다, 2위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수없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뭐 이 국민의힘 쪽은요. 예. 어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2자리 쓰고 뭐 나머지 좀 예. 한 자리 쓰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좀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요? 뭐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11%고 뭐 안철수 6.9면은 예. 뭐 저게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예, 예. 없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이낙연 2.1, 뭐 예. 이재명 24.6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고민이 아마 아까 그 고민정 의원 오늘 아침 뭐 라디오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이재명을 대체할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정 의원도 오늘 인터뷰 제가 굉장히 그 궁금해갖고 다 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목적, 그러니까 그 이 플랜은 뭐냐. 부결시키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나가더라도 그러면서 이겨내겠다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명계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저 사람 저러다가 총선까지 계속 가면 우리 다 폭망할 수도 있다. 그럼 위기의식이 한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누가 가표 찍고 누가 부표 찍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5표만 반란표가 나오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조차도 어느 쪽으로 될지 자기가 예단 못하겠다. 예.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못 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그 고려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과연 그런 식으로 구속시키는데 우리가 작용을 한다면 이재명을 대체할 리더십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는 대안의 거죠. 부재.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또 여기에 맞서서 야당은 맞고소를 했습니다. 무고죄로. 그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고발장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 무고로 네. 맞고소할 것이다. 그 근거로 지금 판결문이나 재판장 재판에 법정에서 나와 했던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 이걸 한번 제가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죠. 예.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고. 예,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했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고 또 야당은 여기에 무고죄 맞고소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좋다. 이거 자꾸 이제 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게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작전주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뭐 꼭 환영한다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를 키우고 있는 대통령실이 사안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키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김의겸 의원이 키우는 게 아니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무슨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사들의 진술 과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외에도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작전주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 시기에 관여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바로 문제를 키운단 말이에요. 발끈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동안 대통령실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하죠. 벌써 또 뭐 천공 관련해서 또 김종대 전 의원 고발했죠. 이제 김의겸 의원까지 고발합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김건희 여사는 취해 법권지대에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이 오히려 이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김의겸 의원과 대통령실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요. 사랑하는 관계? 말할 수 없는 관계? 진짜 말할 수 없는 관계죠. 말이 안 통하죠. 특히 김의겸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지난번에 그 첼리스트 사건을 들어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네,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거 외에 외교사절단 간의 어떤 브리핑을 할 때도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의겸 의원이 뭔가 의혹 제기를 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의혹으로 들릴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이 문제를 키워서 후원금은 많이 모이던데요. 이 문제를 키워서 정치적 예. 계속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의겸 의원 말대로 뭔가 거기서 추가적인 혐의가 나오면 그걸 갖고 고소를 하면 되죠. 저걸 딱 대변인의 이름으로 해서 딱 정론관에 서서 뭔가 추가 의혹을 한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걱정인 게 당대표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당대변인도 지금 저러셔서 참 민주당 위상이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